일단 1번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죠. 거기에서 2번 잘 봐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2번도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표시에 대한 책임은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경영자가. 그래서 왜 3번이냐면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작성하지 않습니다. 현금 기준은 이것만 작성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발생주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처리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추정에 의한 측정치가 요런 게 측정치예요. 대손충당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이런 것들이 다 추정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 못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요 정도 못 받을 거야. 그래서 4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 일단 재고자산 나오면 왜 갖고 있는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거는 판매자 게 아니고 매입자 거죠. 왜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최근에 게 팔리고 최근에 게 남고 옛날 게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는 시가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게 남나요? 옛날 게 남나요? 옛날 게 남죠? 왜냐면 후입선출법의 뜻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건 선입선출법이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위탁상품은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팔았을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 창출은 안 된다 그랬죠? 네, 영업권은 내부 창출 안 된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게 뭐냐면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 연구개발비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거기에서 이제 내가 맞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도 잘 봐주세요. 이거 간혹가다 한 번씩 답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답 아니에요.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감가상각할 때 공정가치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정액법 어떻게 구하냐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지 뭐 공정가치 이런 거 반영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 가셔서 왼쪽에 보시면 무슨 이여금이라고 있죠? 자본이여금. 여기에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마지막으로 감자 차익. 그래서 50만원에 100만원에 70만원 해서 220만원. 그 다음에 변경은 요거 두 줄 외우세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건데 감가상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감가상각은 추정이라. 얘네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뭐 감가나 대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전진법.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정책의 변경은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며 소급법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상 쉬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소급의 뜻이 뭐죠? 소급의 뜻은 예전 것도 고치는 거예요. 전진의 뜻은 예전 거 안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고치는 게 편해요? 안 고치는 게 편해요? 안 고치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자산하고 비용 나오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세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세무회계가 아니고 재무회계잖아요.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회계 정책에 쫓아가는 거지 뭐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다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게 과거에 한 2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6번. 우리 원가 행태에 변동비 있고 그 다음에 고정비 있습니다.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초업도가 뭐 할게요? 증가할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이 아니고 뭐예요? 감소.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쪽에 직접 배분법. 그래서 우리 직접 배분법은 이렇게 하죠. 보조금은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제조에다가 간접이라고 제조에다가 직접이라고 쓰시고 보조에다가 간접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현재 수선이 얼마 있냐? 8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300시간에 200시간 하면은 몇 시간이죠? 500시간이죠. 그 다음에 성형은 300시간이에요. 그러면은 48만 원 나와요. 요게 성형. 그 다음에 32만 원은 조립. 그 다음에 동력이 현재 76만 원이 있고요. 원래는 4,500, 3,500, 12,000인데 보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4,500에 3,500이니까 8,000 나와요. 그 다음에 성형은 4,500.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76만 원 나누기 8,000 곱하기 4,500 하시면 42만 7,500원. 요게 성형. 그 다음에 76만 원에서 42만 7,500원을 빼면 33만 2,500원 나와요. 여기 어디에요? 조립. 근데 지금 물어본 게 뭐 물어봤죠? 조립 물어봤죠? 그래서 32만 원에 33만 2,500원 더하면 4번 나와요. 65만 2,500원. 그 다음에 8번 기말제품 재고액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단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재료비 노무비. 우리 재료비 노무비 나오면 긴 거 적어요? 짧은 거 적어요? 긴 거 적죠. 결론은 T자 문제입니다. 제공품 기초 제공품 10 재료비 19 그 다음에 노무비 10 그 다음에 경비 없고 일반적으로 경비는 잘 안 나와요. 왜 이래 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15.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은 또 15. 그래서 우리 보면은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39만 원.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여기가 아니죠. 제품 매출, 제품의 기말이죠. 그러면 또 제품, 기초 제품 21.
단기 제품 제조 원가 39.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얼마예요? 20. 차변과 대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40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9번은 요 뜻을 아셔야 돼요. 9번의 뜻은 거기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있는데 요게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간접비, 요걸 다 더한 걸 뭐라 그래요? 단기총 제조원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렇게 하는 겁니다. 230만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단기총 제조원가의 몇 프로요? 20%. 그러면 46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80%죠? 이거 곱하면 안 되고 나누셔야 돼요. 나누기 80%. 그러면 57만 5천원.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요게 뭐죠? 제조 간접비가 요거죠. 요게 제조 간접비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직접 뭐예요? 노무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23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그 다음에 40 얼마요? 6만원, 그 다음에 57만 5천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126만 5천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건 좀 산수 공식을 좀 잘 이해하시면 못 맞출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좀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다음에 10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개별 종합.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 개별 원가 계산 나오면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 원가 나오면 저렴한 거, 가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예요? 중요.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 다품종, 종합원가 계산 소품종. 개별원가가 정확해요? 종합이 정확해요? 개별이 정확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1번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4가지 있어요. 물납, 그 다음에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 양도. 그래서 정답은 4번의 담보죠. 그 다음에 12번은 영세율과 면세입니다. 일단 정답 1번이에요. 국내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내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돼요. 그게 뭐냐면 매출의 영세가 국내 거래. 그 다음에 우리 국외거래가 뭐냐면 매출의 뭐예요? 수출. 그래서 국내 거래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왜 되냐면 이 상대방 회사가 우리 회사 물건 사다가 수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잘 봐주세요. 4번 보시면 우리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죠. 그래서 토지의 매매는 면세예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비싸니까 과세. 빌려주는 것도 비싸니까 뭐요? 과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시면 큰 평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파는 건 과세고 빌리는 건 또 면세예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면 작은 평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것도 면세, 빌려주는 것도 뭐요? 면세.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니까 좀 봐주세요. 그래서 4번 맞아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왜냐면 토지의 매매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면세 그러면 역진성 맞아요.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타 소득. 그래서 여기에선 잘 써놨는데 저기도 밑줄 치세요. 일시적이고 우발적 나오면 거기에 아무 말이 없어도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타 소득 아닌 거 찾으면 되죠. 정답은 4번에 비영업 대금의 뭐요? 2. 여기는 무슨 세금 내요? 무슨 소득? 이자 들어갔으니까 비영업 대금의 이익. 요거는 이제 이자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원래 일반 회사는 돈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돈은 누구만 빌려줄 수 있죠? 대출회사나 아니면 은행 이런 데에서 원래 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래처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어. 그거를 뭐라 그래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내셔야 된다?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자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자 소득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원천징수 세율. 이거 2장짜리 드린 거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자 소득은 이자 배당은 14%.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그래서 얘네 다 이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정답은 2번이에요. 1번하고 똑같아요. 급여 제공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돈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한 달 다니기로 했는데 한 달 안 다니고 그만두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근로를 제공한 날만큼은 뭐를 받아야 되죠? 돈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날. 1번하고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잉여금. 그래서 잉여금 나오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뭐 나오면요? 잉여 나오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5번 납세 의무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것도 외우라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거주자라고 하는데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요날 이상 있는 분이에요. 183일. 왜냐면 365일이잖아요. 그럼 183일이면은 1년에 반 이상 있었다. 그래서 거주자라고 하고 요분들은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에서 버신 돈이랑 국외에서 버신 돈 다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반 이상 안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분들은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면 제한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에서 돈 번 것만 세금 내면 돼요. 그래도 우리 일명 뭐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래 안 있어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딱 한 번 그런 사장님을 둔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국적은 미국이에요. 근데 회사는 한국 걸 갖고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183일 이상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들어오면은 세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특히 요즘에 재벌 3세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과거에 그 CJ 쪽으로 기억해요. CJ 쪽에 3세, 3세가 이제 한국 쪽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당금을 몇십억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막 꼬여갖고 그래갖고 세금 안 내고 외국으로 도망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건 좀 정리를 해야죠. 왜냐면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누구는 그냥 돈 들고 도망가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50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184.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주소지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좀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무 문제 1번은 일반 전표세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여기 어디 갔냐? 전기. 우리 전기에 대손 발생하면 뭐라 그랬죠? 대손 충당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300만 원 받았대요. 그러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도 30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잘못 보면은 600 씁니다. 근데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절반이라고. 그래서 항상 지문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뭐 이거 당연히 우리 알고 있는 건데 수수료는 뭘로 처리한다? 영업 외비용. 그거 잘 받으시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500주에 만원이면 50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매입시의 부대비용은 원가 처리하고 단기매매증권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900번대 수수료 비용 얼마세요? 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그래서 거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입니다. 그 다음에 7월 7일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재산세.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회비 이런 것들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는 기부금.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7월 7일 그래서 결론은 800번대 세금과 뭐요? 공과 126. 그 다음에 생산부는 500번대 세금과 공과 88.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그러면 214만. 다음에 또 보실 게 저기 보시면 7월 16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교육. 그 다음에 저기 어디갔냐? 원천징수.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 이쁘게 적어 놓으셨어요. 뭘로 처리하래요? 교육훈련비. 그러니까 시험이 되게 친절할 땐 되게 친절해요. 안 써줘도 되는 거 막 써주고. 그래서 생산부니까 500번대 교육 훈련비 100만원.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끼면 뭐죠? 예수금. 얼마 뗐어요? 33,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 보통 예금. 96만 7천. 다음에 보시면 8월 31일 정기예금 1000. 그 다음에 이자할 때 원천징수는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그래서 61,600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슨 예금으로 입금됐대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거꾸로 썼네. 죄송합니다. 일단 선납세금 61,600원이고 요게 틀렸어요. 여기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 1100에서 1040에서 40만원에서 61,600원 빼고 받았죠. 그래서 10338,4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원래 정기예금은 얼마였다고요? 1000만원. 정기예금 1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자 얼마 받았죠? 40만원 받았죠? 그래서 이자 수익 얼마요? 40. 되셨죠? 그래서 뭐 나오면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두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단편.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의 세금 계산서. 그래서 토지의 세금 계산서 나오면 뭐죠? 매입의 불공이요. 그 다음에 상진개발이요. 차변의 토지 얼마냐면 1,512만 5천원.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안 줬죠? 미지 극. 됐죠? 그 다음에 1월 31일 레고 문구에서 영업부가 사용할 문구류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문구류는 뭘로 처리하래요? 소모품 B. 매입의 현관 레고. 왜 현관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영업부니까 800번대 소모품비 15만원. 그 다음에 세금 1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주고 샀죠? 16만 5천원. 그 다음에 2월 28일 우리 영세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모여 확인. 여기 구매 확인서 나왔죠. 그래서 매입의 영세 안건역, 차변의 원재료 3천,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 예금 3천.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이 영수증. 그럼 여기는 증빙 없죠. 우리 무증빙 뭐라 그러죠? 건별. 그래서 매출의 건별. 그 다음에 김명식. 대변의 제품 매출 120. 그 다음에 세금은 12만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 132만원인데 얘가 아직도 없어졌냐. 이제 건별 좀 보이죠. 이게 특히 처음 하는 공부는 일단 부딪히면서 보는 방법이 해보니까 그나마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3월 16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뭘로 처리하세요? 면세. 그래서 매입의 면세 제1화원역. 차변에 영업부니까 800번대 무슨 비요? 접대비 9만원.
다음에 대변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 극근, 구만. 끝. 그 다음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1번은 여기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 신용카드 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명세에서 값.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7월에서 9월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여기는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매입의 카과랑 매입의 현과만.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택시는 안 돼요. 택시 왜 안 되냐면 택시는 세금계산서 면제업종이에요. 왜냐면 택시는 사업자가 타요, 소비자가 타요? 소비자가 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면제업종이라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사무실 복합기는 돼요.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직원용 음료수도 돼요. 놀이공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놀이공원은 주로 누가 가죠? 소비자가 가잖아요. 회사가 놀이공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놀이공원도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업종이에요. 그래서 등록은 두 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요거 들어오시고 일단 날짜는 7월 며칠이요? 15일. 7월 31일.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이에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공급자는 F2 오피스. 그 다음에 카드 아니니까 카드 회원번호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5만원에 얼마요? 15,000.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 10일. 요건 신용카드죠. 이제 사업용이니까 몇 번이에요? 3번. 그 다음에 공급자는 F2 이음마트. 그 다음에 얘는 카드 번호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 200, 300, 400인데 시험 때에는 F2 누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요? 5만원.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카과랑 뭐만 넣는 거예요? 현과. 그래서 1번하고 그 7월 15일이랑 9월 21일은 안 넣어도 되는 이유가 얘네 둘은 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요건 이제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 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3-2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십시오. 신고서. 그 다음에 몇 기 확정이에요? 1기 확정. 그래서 4월에서 6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일단 매출 자료부터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 매출 과세, 카드는 매출
타과, 직수출은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 외죠. 매출의 뭐요? 건별.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120만 원은 대손세액. 그러면 대손세액에다가 마이너스 10만 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1번에다가 1억 3천에 1300. 그 다음에 3번에다가 얼마요? 3번에다가는 300에 30이죠. 그 다음에 직수출은 여기죠. 6번. 그래서 6번에다가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 외는 4번이죠. 그래서 40에 얼마요? 4만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8번 가셔서 마이너스 얼마요? 10만.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자료 끝났으니까 무슨 자료요? 매입 자료. 네,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접대 불품이 1000만원에 1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과세는 과세인데 무슨 자산이라고요? 재고자산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재고라는 거. 그래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어떻게 넣냐면 일단 여기에다가 몇 번이냐? 여기 10번에다가 5,500에 얼마요? 550. 일단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불공 있었죠? 거기 보면은 접대 물품은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 그래서 여기에다 한 번 넣고 16번 찍고 50번 가서 1000에 얼마요? 100. 여기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완급세액 여기 있죠? 21번. 그래서 21번 가서 얼마요? 80. 끝.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요것만 여기 빼먹었구나. 매입의 과세가 일단은 5,500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 불공이 불공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요? 3만원에 100만원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미완급세액이야. 넣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주 어렵게는 신고서는 아닙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안 나왔죠? 가산세 안 나왔죠? 그것만 안 나와도 훨씬 할만해요. 그리고 꼭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배점이 3점이 넘어가는 것들은 부분점수 주거든요. 그래서 부분점수가 몇 점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분점수 주니까 꼭 그거는 등록하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가서 하는 거라 그랬죠. 요거 이제 나오시고 일단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 무슨 신고요? 전자신고. 그래서 전자신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0월에서 12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뭐 누르세요? 제작. 그래서 파일명은 1, 2, 3, 4, 5, 6, 7, 8. 밑에도 1, 2, 3, 4, 5, 6, 7, 8. 그래서 치시고 확인. 그 다음에 데이터 제작이 완성되었으면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 가기 가셔서 기다렸다가 닫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찾아보기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여기 5월 25일 요거 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순서는 클릭 암호 넣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지금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만 하시면 돼요?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시면 요게 몇 점이에요? 2점이에요. 요런 건 나오면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문제 4번. 문제 4번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수, 2번도 수, 3번도 수, 4번도 수예요. 그 다음에 5번만 뭐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1년간의 임대료 2,400만 원을 일시에 수령하고 전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수익 처리했죠? 그러면 차변에 임대료. 그 다음에 1년에 2,400이면 한 달에 얼마죠? 200이죠. 그리고 우리가 쓴 거는 10월, 11월, 12월. 그래서 얼마예요? 600. 3개월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 돈 먼저 600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600이 아니죠. 600이 아니고 일단 대변은 먼저 받았으니까 무슨 수익이요? 선수수익. 그래서 보시면 600만 원은 올해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거는 얼마죠? 180이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처리하셔야 돼요? 180이 아니고 1800. 왜 계속 지워지냐? 그리고 헷갈리시면 꼭 요거 자산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감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익이라 그랬으니까 수익의 감소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쓴다 그랬어요. 언제 거 쓴다 그랬어요? 올해 거.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면 언제 거 쓴다 그랬죠? 내년 거 쓴다 그랬죠?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수익의 감소가 차변이에요? 네. 아, 근데 지금 대변은 아니요. 이거는 부채 증가. 예, 수익 들어갔다 그래서 저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부채 증가죠. 왜냐면 아직 날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예. 그리고 얘는 수익 감소.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외화죠. 외화 잘 나옵니다. 시험 때. 그래서 외화 그러면 맨날 이렇게 적어드리죠.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요거는 실질.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래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자산. 그 다음에 원래는 2,400이었는데 네, 얼마가 됐죠? 2,600 됐죠. 왜냐면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2,400만 원 나누기 1달러당 얼마요? 1,200원. 그러면 2만 달러가 됩니다. 몇 달러가 돼요? 2만 달러.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야? 1달러당 1,300원 하시면은 2,600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2,400짜리였는데 얼마가 됐다? 2,600이 됐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단기 대여금 200. 그 다음에 외화 환산 뭐요? 2. 왜냐면 자산이라는 거는 내 거니까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000원짜리가 얼마가 됐죠? 2,500원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8,000주 곱하기 손해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그래서 8,000주 곱하기 500원 하시면 손실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만 원.
그래서 결론은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400.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얼마 떨어졌어요? 400 떨어졌죠? 이래서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8천 주면 한 주당 500원씩만 떨어져도 얼마 손해 보는 거예요? 400만 원. 그래서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막 1,000원, 5,000원 떨어지면 큰일 나요, 진짜. 왜냐면 금액으로 봤을 때 막 몇 천만 원씩 떨어져 버려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식이든 뭐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어차피 한몫 싸움이긴 한데 저처럼 금액에 좀 약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만수무강의 지름길입니다. 당연히 성공하면 달콤하지만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나 이런 것도. 근데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 주식했다 그래서 돈 번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돈 벌기 힘들어요. 돈 벌기 쉬우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겠어요. 그 쉬운 거 아닌데. 그 다음에 4번은 별표 3개. 거기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부하셨대요. 뭐 하셨대요? 기부. 그래서 기부했는데 거기 보시면 누락됐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붕괴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기부금 1,500.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1,500. 적요 몇 번이요? 8번. 타겟 언제? 왜 9라고 써있냐? 8인데. 그래서 타겟정 대체는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뭐 했을 때요? 사용했을 때. 그래서 결론은 여기까지는 수동결산입니다. 그래서 수동은 몇 월 며칠에다 나오세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자동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액법.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세요?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량.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원가가 5천, 잔존가치 빵, 나누기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얼마요? 1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자동은 여기였죠. 결산자료. 결산자료 오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요게 자동차가 영업부 거예요. 왜 일반 감가상각비는 500번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몇 번대예요? 800번대죠. 그래서 800번대 감가상각비에서 차량 운반구 오셔서 얼마 넣으시면 돼요? 1,000만 원 치고 꼭 무슨 추가? 전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요거 남았죠. 원천징수. 그래서 1번은 다음은 총무부 사원 강지우의 부양가족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모두 강지우 사원이 적용받기로 한다.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가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입력할 것.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그 다음에 105번에 강지훈님 등록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로 오세요. 부양가족 명세. 강지우 씨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정혜민님 7-1010-2845-212 부예요. 왜 부냐면 100만원 넘었죠. 그 다음에 본인의 모친은 1번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모친 나왔을 때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다음에 성함이 김미자님
502032346312. 그 다음에 일용소득은 상관없어요. 일용소득하고 복권당첨금은 이미 돈 받을 때 세금을 다 떼고 받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지민 본인의 동생. (79) 10 10 215 212 54 22 이분 부예요.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퇴고도 괜찮고, 장애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항시 중증 자료라고 있거든요. 중증 환자. 근데 요거까지는 상관없는데 돈 얼마 벌었죠? 양도소득 금액으로 300 벌었죠. 그래서 100보다 뭐예요? 커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율이. 거기 보시면 금액 100만원으로 나와 있죠. 100만원까지는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되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민율이. 참고로 외국에 유학가 있어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따로 사는 것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그래서 부 2개고 나머지는 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나오시고요.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그래서 거기 지문의 내용 보시면 다음은 영업부 사원 한기용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각각의 탭에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하시오. 여기에다 일단 몇 번 치세요? 103번. 그 다음에 일단 보험료부터 하나씩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료. 보험료는 일단 본인 자동차 돼요? 안 돼요? 돼요. 배우자 저축성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녀 보장성 돼요. 근데 이거 하시기 전에 여기도 좀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여기 지금 부양가족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부양가족 거기 밑에 보시면 이슬비 소득 없대요. 그러면은 배우자 되죠? 그 다음에 한기쁨 초등학생 없대요. 그럼 몇 세 이하?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모친 생계를 같이 하는데 급여가 얼마 넘었죠? 500 넘었죠? 그래서 부. 그 다음에 요거 보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20살 이하니까 되세요? 안 되세요?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일단 한기용 가서 여기 보험 가서 여기 보장성 보험에다가 얼마 치세요? 75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 한기쁨 있죠? 한기쁨 가서 또 여기 밑에 똑같은 라인 가서 얼마 줬냐면은 15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됐고 의료비. 의료비는 모친 질병 돼요. 모친이 아니고 모친. 그 다음에 건강증진은 안 돼요. 그래서 모친 보약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되려면 거기 가로에 건강증진이라고 나와야 돼요. 의료 목적이라고 나와야 돼요. 의료 목적. 여기는 건강증진이니까 안 됩니다. 아니면 밑에 것처럼 뭐 치료 목적. 배우자 허리디스크 돼요. 근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실손 의료보험 얼마 있죠? 50만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의료비 위에 있죠. 그래서 F2 일단은 모친 거. 네, 어머님 직계존속.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국세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75만원. 아니 75만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00. 금액을 위에 걸 보고 썼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의 허리디스크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배우자 선택하시고 이슬비님,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국세청장. 그 다음에 요거 잘 넣으셔야 됩니다. 앞에는 120이고요. 실소는 얼마예요? 50. 이렇게 넣어주시면 덧셈 뺄셈은 컴퓨터가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의료비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캐나다랑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이 돼야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에 교육기관이 돼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외국 교육비 가능 불가능? 가능. 나머지는 외국에서 쓴 거 다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교육비는 됩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옛날 방식이긴 해요. 우리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기러기 아빠니 뭐니 그래갖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생긴 것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교육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예, 요거 자녀죠? 그러면은 여기 부양가족에 보시면 기쁨이 누르시고 교육비에다가 얼마 치세요? 2천.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고, 그 다음에 얘는 초등학교니까 여기 초중고. 그 다음에 여기 기부금 오셔서 F2 배우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종교단체죠. 그래서 F2 누르시고 종교단체. 그 다음에 금전. 그 다음에 건수는 한 건에, 아니면 건수는 꼭 안 넣으셔도 지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50. 그리고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부금 뭐야? 조정. 그래서 기부금 나오면 꼭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블록이 공제금액 반영.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신용카드. 그래서 본인 신용카드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의료비랑 이중공제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는 900. 900. 그 다음에 대중교통 얼마요? 10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기 배우자 현금 영수증 얼마만 넣으셔야 돼요? 350만. 그리고 전통시장 얼마요? 50.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에 900.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얼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 이슬비 씨는 현금 영수증에 350.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얼마요? 50. 이해되시죠? 요거 나눌 줄 아셔야 돼요. 항상 신용카드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자금. 그래서 주택자금 거기 밑에 보시면 한기용 사원은 세대주이며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명의자는 한기용이고 6월 1일부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5년. 이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연말정산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34번. 한 번인가 밖에 연습 안 해봤어요. 그것도 꽤 오래전에. 거기 34번에 보시면 장기주택 차입금 보이세요? 더블클릭. 색깔 있는 건 더블클릭 하시면 떠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2014년도에 가입을 했대요.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여긴 2011년 이전, 여기는 2015년
이후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몇 년도예요? 2014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타 대출에다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내용 보시면은 상환 기간은 일단 몇 년이래요? 15년에 고정금리. 그 다음에 집은 2014년에 샀었고 3억 원인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정금리니까 요 위에 여기 리을에다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나오면 연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연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2014년도니까 2012년과 2015년 사이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해서 거기 위에 보시면 얼마 갚으셨대요? 200만 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200만 원 치시면 끝. 그리고 다 됐으면 꼭 요거 해주셔야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부양가족 탭 뭐하기? 불러오기. 요거 안 누르시면은 점수가 일정 부분 감점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55분에 그 짜투리 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